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 그대로 불장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을 책임질 매크로 지표 하나를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경기 침체를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하고 그들이 정한 이 경기 침체 구간이 정확하긴 한 걸까? 뭘 가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평가를 했을까? 판단을 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좌우하는 요소가 뭔지를 알아야 대비를 하든지 아니면 대비를 못하면 매를 알고 맞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현상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봤었던 차트입니다. 10년물 금리 빼기 2년물 채권 금리 해가지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는 이렇게 튀어오르는 회색 구간의 침체가 오더라. 튀어오를 때 회색 구간의 침체, 회색의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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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회색. 도대체 이 회색 구간을 누가 그었냐는 거죠. 그리고 뭘 근거로 이거를 침체라고 판단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럴 수도 있겠죠. 고금리 때문에 침체가 왔다. 혹은 고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침체, 이게 회색 구간이 표시가 된 것이다. 아니다. GDP나 GNI가 떨어져서 침체가 온 거다. 아니다. 주식이 폭락을 한 구간과 정확히 일치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이 있겠죠. 자, 답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미 경기 침체를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주식이든 그때는 코인이든 심지어 부동산까지도 엄청나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2년도 1분기와 2분기에 연속으로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기술적 침체라고 사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 누구도 2022년도를 침체라고 안 한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나는 얘기입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침체를 결정을 하는 거냐? 여기 보시면 GDP 이제 분기별로 나타내는 건데요. 2020년도 1분기와 2분기는 뭐 크게 마이너스,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치고요. 이때는 누구나 이제 그 경기 침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아까 회색지대에 뭐 기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크게 뭐 짧게나마 침체가 표시가 됐었는데 22년도 1분기, 2분기는요. 요때도 마이너스 1.6%, 요때도 마이너스 0.9%였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보나 뭐 주식이나 코인 가격으로 보나 경기 침체였거든요. 근데 침체라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슨 근거로 결정하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 의외로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립니다. 참 허무하리만큼 간단한데요. 경기 침체의 시작과 끝은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8명, 뭐 어벤져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이 뭐 막강하니까요. 이 8명이 결정을 하는데 이 8명이 속한 단체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전미경제연구소라고 합니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라고 해서 NBER이라고도 하는데 막강한 기관이겠죠. 일단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정책 위반자, 비즈니스 학계를 대상으로 이제 경기 침체의 시작과 끝을 얘기한다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땅땅땅 경기 침체의 시작은 이때고요. 끝은 이때입니다. 이분들이 얘기를 해야 비로소 언론이나 뭐 기사에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침체였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기관이겠죠. 근데 뭐 편견 없는 경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비영리 연구 기관이고 자, 미국 경기 침체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해야 비로소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가 얼마나 막강한지 보시면 아까 그 어벤져스 8명 8인 모두가 경제학자입니다. 이 연구소의 회원들은요, 다 유명한 대학의 교수, 경제학자이자 경제학자 교수거든요. 이 경제학자 어벤져스 최근 이제 이게 항상 바뀌거든요. 근데 현재 8명을 보면 제가 이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 스탠포드, MIT, 캘리포니아, 하버드, 프린스턴 등 굉장히 똑똑한 경제학 교수님들이 현재 8명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과거 회원들도 뭐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는 좀 아는 분들이 있네요. 벤 버냉키, 프린스턴 대 프린스턴,
하버드, 컬럼비아, MIT, 시카고 어마무시한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경제학자 분들이 여기에 멤버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좀만 더 범위를 넓혀 보면요, 더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상을 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자문위원회 의장들도 여기에 많이 있는데요. 좀 눈에 띄는 분들만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경제학상 뭐 한국은 한 명도 없는데 미국은 정말 많네요. 여기 벤 버냉키 2022년에 또 나와 있죠. 그 금융위기 때 헬리콥터 머니를 통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해서 노벨 경제학상 탄 걸로 알고 있는 뭐 과거의 패드 의장이었죠. 그리고 폴 크루그먼은 2008년도에 탔는데요. 이분은 비트코인을 폰지 사기라고 워낙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 이분은 이제 현재는 돌아가셨는데 어, 그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신 분이고요. 말년에 이분이 인터넷의 등장까지는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분이 인터넷의 등장을 보고 했던 말이 누군가 이제 누군지는 몰라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돈을 주고받는 뭔가 전자화폐가 개발될 것이다. 물론 불법적인 측면도 있다. 이 친구들, 범죄자들도 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예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분이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비트코인 태어나기 10년 전에 예언을 했다고 해서 저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자문회 위원회 의장들 보면 역시 또 벤 버네키 있고요. 오스탄 굴스비 아마 이분이 지금도 시카고의 연준 총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이름 또 있죠. 제니 렐런 재무부 장관도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말 날고기는 경제학도들 나중에는 이제 정치로도 각오하겠지만 모두 다 여기 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분들이니까 똑똑한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 어벤져스 8인이 알려줬던 경기 침체의 시작과 끝이 정확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똑똑한 분들이니까 좀 대충이라도 잘 맞췄는지에 대해서 제가 결과만,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결과, 왜냐하면 시작과 끝을 이분들이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MBER 사이트를 가면요. 이런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 어나운스먼트 발표죠. 라고 해서 시작과 끝을 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줄입니다. 자, 2020년도 4월에 저점을 21년도 6월에서야 발표를 했다고 나와 있죠. 이게 좀 웃긴 얘기입니다. 20년도 4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든 뭐든 굉장히 저점으로 떨어졌을 텐데 그 저점 힘든 구간을 21년도 6월 1년도 넘어서야 저점 이제부터 저점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늦었는지 지금에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코로나 때도 비슷합니다. 2020년도 2월에 코로나의 피크가 왔는데 이 정점에서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코로나 왔어 절정이야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는 갑작스럽게 왔으니까 4개월 정도면 양반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늦었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09년도 6월에 침체가 이제 끝났어. 레스트 리세션 이제 침체 끝났어. 우리는 09년 6월쯤 되면 다 침체되고 주식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2010년 9월에 가서야 침체가 끝났습니다. 이미 주식 한참 회복했는데 1년도 넘어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게 참 정말 코미디 같은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여기 2007년 12월 경기 침체 이때 금융위기 왔었잖아요. 요거를 08년도 12월에 다 끝나고 나서야 침체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닷컴 버블은 좀 심합니다. 01년도에 닷컴 버블이 우리는 종료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03년도 10월이네요. 제가 잘못 썼네요. 10월이 돼서야 끝났다.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닷컴 버블 끝났습니다. 이때 주식 막 달나라 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도 맞질 않는다는 겁니다. 좀 늦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늦는 후행 지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에서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걸 보면요. 한참 늦은 거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이게 S&P 500 주식 차트입니다. 거기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색 구간이 실제로 주식이 떨어졌던 침체를 나타내는 회색 구간입니다. 이게 쭉 뒤로도 있는데 제가 일부만 캡처를 한 거고요. 자, 회색 구간 여기 떨어지죠. 요때가 진짜 침체인데요.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아까 그 어벤져스 8인이 얘기하는 경기 침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의 사이가 어벤져스 8인이 경기 침체 시작과 끝 구간이라는 건데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떨어졌다가 한참 오르고 있을 때 경기 침체 시작에서 끝났다는 코미디스러운 참 발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도 주식이 떨어질 때 이제 침체라고 나오지만 이 친구들은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이제 경기 침체가 끝났다고 하는 거고요. 크게 떨어질 때 우리는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이미 회복을 다 하고 올라올 때서야 시작에서 끝났다. 올라올 때야 경기 침체가 시작에서 끝났다. 이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게 늦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뭐를 가지고 고려를 하길래 이렇게 한참이나 늦은 침체 판정을 내리는 걸까? 이걸 지금 공부하려고 앞에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 광범위한 경기 침체 정의를 사용합니다. 미디어에서는 흔히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걸 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걸로 경기 침체를 판단할 것 같으면 하버드 대 프린스턴 대학교 상관없겠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고려를 하는 게, 자, MBER은 경기 침체를 경기 전반에 걸쳐 경제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여, 현저히가 어느 정도일까요?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수개월이 몇 달일까요?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실질 GDP 고려하고 실질 소득, 고용, 산업 생산, 도매, 소매, 판매에서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해서 경기 침체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밑에 또 이 비즈니스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비즈니스 사이클의 최저점, 최고점은 GDP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지만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요, 한 문장이 아닙니다. 한 세 문단, 네 문단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도저히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데, 자, 의외로 제가 답을 이제 찾았는데요. 이 MBER 사이트 가시면 비즈니스 사이클 데이팅이라고 해서 침체가 있고 확장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침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사이클을 데이팅, 날짜를 하는 침체를 뭘로 판단을 하는지가 이 한 페이지에 떡하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주제고, 이제 그 한 페이지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 차트가 뭐냐? 실업률이란 겁니다. 실업률과 리세션, 신스 1948년도 이래로 실업률이 치솟을 때 결국 리세션이 왔다는 걸 이 한 페이지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분들이니까 많은 거를 고려하지만 리세션을 고려를 할 때는 실업률이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걸 이 화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화면에 그냥 떡하니 이 페이지에 이 큰 차트 하나 있고 그냥 끝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실업률 차트입니다. 실업률이 과거에 올라갈 때 회색 침체, 올라갈 때 침체, 올라갈 때 회색, 올라갈 때, 다 올라갈 때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건 이제 소비를 못한다는 뜻이니까 침체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올라갈 때, 여기 금융위기 때는 정말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게 그냥 수직으로 꺾고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또 돈을 풀어서 쭉 떨어뜨리니까 막 돈 살포를 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떨어졌다. 그래서 이 회색 구간은 주식의 급등락이나 금리나 이런 게 아니라요. 실업률이구나. 실업률이 올라갈 때 침체가 오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뉴스들이 해석이 되길 시작합니다. 2024년 8월 달, 불과 한 달 전 정도네요. 80만 명의 일자리 증가 없던 일로 뻥튀기 하다 걸렸다는 거죠. 왜요? 실업률, 고용률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려 81만 8천 명을 원래는 고용이 됐다고 예전에 발표를 했다가 노동부가 그거 없던 걸로 오류였습니다 했다는 거죠. 1년 전에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일자리가 33만 개 플러스였다고 조사를 했다가 한참 뒤에 다시 가계 조사에서 보니까 오히려 31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실업률을 가지고 고용지표를 가지고 뻥튀기를 하고 장난질을 하는구나.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FOMC 회의 때 B컷 0.5% 인하를 했잖아요. 물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딱 한마디 이유를 뽑자면 고용률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FOMC 회의가 끝나고 제롬 파월이 막 인터뷰를 하고 있을 때 기자가 질문을 하죠. 7월 전에 FOMC 회의 전에 이 고용 데이터 이거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니까 제롬 파월이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7월 FOMC 회의 전에 데이터를 알았다면 이건 고용 데이터를 얘기하거든요. 나 금리 인하 7월에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늦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더더욱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그 인터뷰였죠.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월 초 발표되는 이 실업률에 전체 자산이 요동칠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그럼 미국 실업률은 도대체 뭐가 적정선이고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면요. 최근에 4.2가 가장 최근에 나왔네요. 3.7, 3.7, 3.7 하다가 아무튼 4%는 안 넘었다가 이제 8월 달 정확히 이제 7월 지표겠죠. 4.3이 나오면서 샤메 법칙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꺾였는데 4.2였는데 자, 우리가 그때 기자분들과 회견을 했던 인터뷰를 했던 제롬 파월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4.4%를 넘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노선이 4.4%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추론을 해본다면 앞으로 있을 실업률 발표가 4.4%가 넘었다. 5% 정도, 4.5% 이상 나왔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B컷 0.5%씩 팍팍 떨어뜨리면서 굉장히 불장이 좀 쪼여지는 느낌, 좀 짧아지는 느낌, 그리고 여유 있게 즐길 수 없다는 안 좋은 신호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거든요. 고용지표 안 좋으면 결국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어떤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매월 초에 발표해야 되는 실업률이 4.4%보다 좀 낮게 나왔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사지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4.3, 4.2, 4.2, 4.1, 4.0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스몰컷 0.25% 금리 인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불장을 즐길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예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월 초 발표되는 거 언제 있는지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실업률뿐만 아니라 고용지표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일단 실업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고용지표들이 매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거 많이 안 보긴 했지만 이제는 2달 정도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선이 11월 5일에 있잖아요. 그 전에 2번이 있는데 자, 10월 4일에 한 번 있고요. 또 11월 1일에 한 번 있네요. 이때 2번은 제가 볼 때 대선 전 이제 월드컵보다도 아마 더 재밌을 실업률 발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 발표되면 아마도 막 왔다 갔다 할 가능성 굉장히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 지금부터는 실업률, 고용지표가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주장의 시작, 중간, 끝을 거의 실업률이 계속 드리블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나 장단기 금리 역전의 해소 여부라든지 대선 결과도 엄청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실업률에 한동안 코인, 주식, 금리 등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